정말 이 가게가 맞다고? 성수동의 한 구두 골목. 한 외국인이 휠체어를 탄 채 갸우뚱한 눈으로 초라한 수제화 가게를 바라보는데요. 휠체어를 탄 이 외국인은 아예 못 걷는 건 아니지만 평생을 걸쳐 온 발 통증 때문에 몇십 분 이상 걷는 건 힘들다 보니 이렇게 먼 나라에 올 때나 일할 때는 휠체어를 애용하곤 합니다. 그는 미심쩍은 눈빛으로 낡은 가게를 보면서 들어갈지 말지 계속 망설입니다. 잘 걷지도 못하는 남자가 어쩌다가 비행기를 타고 한국 성수동까지 신발을 사러 오게 되었을까요? 이 남자의 사연을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는 프레데릭이라고 합니다. 요즘 저의 취미는 공원을 걷거나 등산가가 아니어도 오를 수 있는 낮은 높이의 산들을 찾아다니는 것인데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평범한 활동일 수 있으나 저를 알던 사람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서 깜짝 놀라곤 합니다. 1년 전만 해도 저는 오래 걷지 못하던 남자였거든요.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는 아주 건강한 아이였습니다. 동네에서도 가장 빠른 아이였고 어른들이 반쯤은 농담, 반쯤은 진담으로 나중에 육상선수나 되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술 취한 트럭 운전사 때문에 사고가 나면서 저의 인생도 180도 바뀌게 되고 말았습니다. 하반신을 크게 다친 저는 의사로부터 걷지 못할 수도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저는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재활치료를 받았습니다. 몇 년간의 눈물겨운 노력 끝에 간신히 설 수 있게 되었고 조금이라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휘어진 발의 형태는 쉽게 돌아오지 않았는데요. 특히 엄지발가락 쪽이 매우 휘어 있었죠. 그 이유는 저희가 시기를 놓친 탓이 컸습니다. 저희의 수술을 담당했던 병원에서는 이건 우리 병원에서 완벽하게 해결하긴 어렵다고 다른 의사를 추천해줬죠. 제가 발이 틀어진 것을 고치기 위해 꼭 이 의사를 찾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는 명의라고 하더군요. 그러나 그 의사가 있는 병원에서는 저희의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를 거부했습니다. 그 당시 미국의 국가 의료보험은 사립병원에서 거부하는 것이 가능했거든요. 지금도 이런 일들은 가끔씩 일어나곤 해서 환자들이 소송이나 항의를 하는 곳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난한 저희 가족이 병원비를 지불하기 위해선 무조건 저소득층의 국가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가 적용되어야 했는데 그 의사와 병원은 메디케이드 환자는 수익성이 떨어진다면서 끝까지 저희를 거부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대체 얼마가 필요하냐고 하자 수억의 돈을 부르는 겁니다. 당연히 마트 캐셔 일하며 근근히 사는 환경에 있는 우리 모자가 그 돈을 감당할 리 없었고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완벽하게 고치는 것을 포기하고 발이 조금 틀어진 상태에서 이전에 다니던 병원에 돌아가 재활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고통스러운 재활치료가 끝나고 걷게 되어도 발 통증은 여전했습니다. 인간의 다리를 갖는 대가로 무시무시한 통증에 시달려야 했던 인어공주가 이런 기분일까요? 저는 아예 못 걷는 건 아니었지만 10분 이상 걷기만 해도 땀이 삐질삐질 흐르면서 주저앉고는 했습니다. 결국 저는 휠체어의 인생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에 있는 핫도그 노점상에서 핫도그를 살 때 빼고는 외출 시에는 항상 휠체어를 애용하고는 했습니다. 요리하거나 해서 오래 서 있을 일이 있을 때는 집에서도 휠체어를 쓰곤 했죠. 저는 꼭 의사가 되어 제 발을 고치고 말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기에 장학금을 받고 학교에 다니며 의사까지 됐지만 여전히 제 발을 고치기란 힘들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미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서 너무 늦었다고 봐야겠죠. 저는 그렇게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할 수 있는 산책, 등산, 도보 여행 등은 꿈도 못 꾸는 상황이었고 어쩔 수 없이 몇십 년을 체념하며 살아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운명을 바꿔놓은 계시가 내려온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바로 같은 대학 동기였던 친구의 생일을 맞아 옛 친구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비뇨기과 의사로 활약 중인 데이비드는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자네 아예 못 걷는 건 아니고 통증 때문에 참을 수 없어서 그런 거면 신발을 바꿔보는 게 어때? 내 사촌이 말이야.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아주 기이했습니다. 발이 틀어져 1시간도 걷지 못하는 그의 사촌은 저처럼 휠체어를 타고 다니거나 목발을 하고 다녔는데요. 그는 우연히 한국 남자에게 시집간 딸내미를 보러 갔다가 딸이 아빠한테 딱 맞을 것 같은 수제화 집이 있다면서 같이 가자고 재촉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가게가 작아 과연 이런 곳에서 자기한테 맞는 신발을 맞출 수 있을지 걱정스러웠는데 치수를 맞추고 배송된 신발을 신어보니 그 이후로부터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걸을 수 있게 되었더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가 생각났다면서 저를 보면 꼭 그 가게를 가보라고 말해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웃으며 넘기려고 했지만 집에 돌아가 침대에 누워 생각해보니 혹시나 하는 마음이 저도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 친구에게 그 한국 신발 가게의 연락처를 달라고 했고 휴가를 맞아 성수동에 있다는 수제화 거리로 찾아가기 위해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도착한 한국 성수동 수제화 거리에는 정말 다양한 신발 가게들이 즐비해 있었습니다. 보는 재미도 있다 보니 눈요깃거리가 됐지만 제가 찾으려고 하는 가게는 이런 가게들이 아니었습니다. 인터넷 지도를 보며 열심히 찾았지만 그 가게만 유독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한 노인과 어깨를 부딪혔는데요. 얼굴은 노인이었으나 몸은 무척 단단해서 놀라웠습니다. 그는 깜짝 놀란 얼굴로 제 휠체어를 잡아주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쳐다보았고 저는 고개를 흔들며 괜찮다고 빨리 가보라고 손짓했습니다. 여러 번 재촉하고 나서야 사라지는 노인을 보며 저는 감탄했는데요. 휠체어에 부딪혔으면 상당히 아플 텐데도 그 남자는 전혀 타격이 없어 보였습니다. 흰 머리와 주름살 가득한 얼굴과 달리 탄탄해 보이는 몸과 정정한 그의 걸음걸이에 홀렸기 때문일까요? 저도 모르게 그를 따라 발걸음이 움직였는데요. 스스로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아차 싶었을 때 찾고 있던 가게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순간 진짜 이 가게가 맞나 싶어 친구가 사진으로 찍어준 간판 글자와 대조했습니다. 가게는 분명 맞는 것 같은데 소박한 분위기를 풍기는 가게들 사이에서도 유독 더 작고 낡아 보였습니다. 진열된 신발 또한 아주 세련된 스타일보다는 조금 투박한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저에게 맞는 신발을 찾을 수 있을지 긴가민가 하는 마음으로 고민한 끝에 저는 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게 안쪽에는 아까 그 정정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가게의 사장인 것 같았어요. 그는 휠체어를 타고 나타난 저를 보고 다시 한번 놀라며 일어나서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아들내미가 알려준 대로 번역기 어플을 이용해 최대한 저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이라 걱정했는데 다행히도 수제화를 사러 왔다는 번역 내용이 잘 전달되었는지 알아들었다고 고개를 끄덕이시더군요. 저는 휠체어에서 조심스럽게 일어섰고 그 노인은 제 발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제 발을 빤히 쳐다보더니 제 휴대폰 번역기에다 가져다 대면서 무어라 이야기했습니다. 저 말고도 외국인 손님이 많았던 걸까요? 그는 노인답지 않게 이런 번역기를 쓰는데 무척 익숙해 보였습니다. 신발 신은 모습을 보아하니 발이 삐뚤어져서 걸음이 많이 불편했겠소. 특히 왼쪽 발이 더 문제구먼. 혹시 무지 외반증도 있는 것 아니오? 그 말을 듣고 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제 신발 신은 모습만 보아도 어느 쪽 발이 더 불편한지 알아내고 심지어 엄지발가락이 둘째 발가락 쪽으로 흰 무지 외반증까지 있다는 것까지 알아낼까요? 순간 소름이 쫙 돋더군요. 남자는 신발을 벗어보라고 했고 그의 주문에 따라 의자에 앉아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는 제 발을 만지면서 무언가를 알아내려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줄자를 가지고 와 치수를 재더니 곧이어 분홍색 스펀지 상자를 가지고 오더군요. 그는 이 스펀지 상자가 발에 본을 뜨는 역할을 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도장 찍듯이 발을 스펀지 상자에 집어넣었고 발을 빼내자 정말 제 발 모양이 그대로 새겨진 게 보여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그 뒤에도 제 발의 치수를 한번 재더니 2주 뒤에나 다시 오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아니면 비용만 추가하면 해외 배송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해외 배송을 하겠다고 했고 제가 미국으로 돌아간 지 3주가 넘어갈 무렵 신발이 저희 집 앞까지 도착해 있었습니다.
솔직히 해외 배송이다 보니 한 달은 걸리겠거니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와서 무척 반가웠습니다. 그가 보내준 신발은 겉모양은 평범했습니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검정 남성 구두였죠. 신발을 신었는데 확실히 수제화라 그런지 쿠션감부터 무척 달랐으며 발을 꼭 맞춘 듯이 신발이 감싸는 기분이 들면서도 지나치게 빡빡하지 않았습니다. 그전까지는 신발을 신어도 완벽하게 꼭 맞지 않는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제 발 모양에 꼭 맞는 신발은 처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남성 구두를 신다 보면 길들이기 과정에서 뒤꿈치가 까지거나 물집이 생기는 일도 있는데 이 신발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편하게 신을 수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10분 이상 걷는데도 평소와 달리 훨씬 덜 아프더군요. 그래서 기대를 하고 더 많이 걸었는데요. 저는 교통사고가 나고 나서 처음으로 30분 이상 산책을 했습니다. 그날 제 와이프와 함께 눈물을 흘리며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조금씩 걷는 시간을 늘려갔고 4달 뒤에는 최장으로는 1시간 반이 넘는 시간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흥분한 저는 당장 그 장인에게 다른 구두와 등산화까지 해서 4켤레를 더 주문시켰습니다. 저는 도착한 등산화를 보면서 내년 가을이 다가올 쯤에는 반드시 가벼운 등산 정도는 성공하리라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현재 저는 와이프와 동네 뒷산 같은 작고 낮으며 경사가 심하지 않은 산들을 가끔 등반 다니곤 합니다. 물론 정상까지 올라가긴 힘들고 중간까지 갔다가 내려오곤 합니다. 그래도 산책도 못 다니던 시절에 비하면 이것만 해도 어딥니까? 한국의 신발 가게가 정말 저의 인생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돈을 주고 사들인 거지만 사장님께는 정말 갚지 못할 은혜를 입은 기분이랄까요? 10월쯤에 저의 인생을 바꿔준 수제화 장인님께 선물을 들고 저희 부부와 함께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때는 휠체어가 아닌 2발로 당당하게 가게 안에 들어갈 생각입니다. 수십 년 동안 고통받았던 미국 의사가 수제화 가게를 하는 한국 장인 덕분에 인생을 바꾼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 클립뉴스는 언제나 감동적인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제보 부탁드립니다.